안녕하세요, 이수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텀의 요소를 더 생성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데이텀 요소는 라인을 생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뭐냐면은, 포인트 연속이 라인이고, 라인이나 커브, 라인도 일종의 커브라고 보죠. 우리 카트에서는 연속이 서피스고, 그 서피스, 즉, 이러한 서피스를 물을 담을 수 있게 물을 담아서 어느 쪽으로 흔들던 간에 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막혀야 되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막혀야 되고 이 부분도 막혀야 되겠고 이 부분도 막혀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볼륨이라 부르죠. 볼륨을 가지고 그 내부에 꽉 채우죠. 꽉 채우고 머티리얼을 부여하죠. 바로 물성치. 우리가 솔리드에서도 물성치 부여한 적 없었는데 부여했습니다. 같은 기본이 물로 들어가죠. 물성치는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그젝트 솔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카티아의 발전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버전 1이 나왔고요.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라인 커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좀 더 쉽게 떨구기 위한 어떻습니까? 3D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기 목적이겠죠. 도면 형성이 이해가 안 되면 3D로 그리고 그걸 바로 도면을 떨구죠. 그래 목적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더 하드웨어가 발전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서피스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서피스가 있으니까 복잡한 곡면 설계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비행기에 어느 한 서피스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버전 3 말쯤 됐을 거예요. 버전 4가 들어오면서 EWS가 생겼죠.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예전에는 대형 호스트에 여러가지 단말기가 물려 썼었거든요. 지금 그때부터 EWS가 나온 뒤로부터는 그 단말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PC 형태의 워크스테이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워크스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 사용도 굉장히 빨라졌고 서피스뿐만 아니라 목업 솔리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목업 솔리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다 채우긴 채우는데 물성치 없다. 커브 다각형으로 졌다. 폴리곤 타입으로 졌다. 즉 컴퓨터가 구할 수 있는 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된 솔리드죠. 그 데이터는 또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다. CSG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리에 의해서 수정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죠. 하지만 가볍다 보니까 간섭 체크라든지 이런 게 쉽게 되죠. 서피스의 가장 큰 단점은 간섭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간섭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용하게 썼는데 러프하고 아무짝에나 쓸 때부터 간섭 체크 외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이그젝트 나왔죠. 아까 말했던 물성치가 제대로 부여되고 폴리곤 타입이 아닌 실제 포인트 연속 커브를 위주로 하니까 좀 더 정밀하고 실제 제품에 가까운 솔리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피스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수동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가서 솔리드 될 건데 그 과정을 컴퓨터가 오토매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텀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데이텀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인 긋기 전에 너무 소두가 길었죠? 지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텀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바이 데이텀 라인이라는 것은 라인의 내부적인 그 속성을 보면은 포인트와 포인트 정보예요.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거죠.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만 결정이 된다면은 그 안에는 수수만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라인이 생성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포인트를 우선 가정을 하고 이 포인트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 포인트 끝 포인트니까 라인 선택됐죠. 서포트를 이것을 재보겠습니다. 커브가 생성되네. 이거는 커브지 라인이 아니죠? 카타에서는 라인도 일종의 데이터 커브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떠한 라인이든 간에 무한대로 연결시키면 무한대로 가다 보면 휜다. 그 전제죠. 하지만 이것은 보이는 건 커브가 확실해요. 그런데 내부 알고리즘은 시작 포인트, 끝 포인트를 하고 서포트를 서피스 1로 줬어요. 바로 이 우세, 이 서피스 1 위에 라이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정해주고 이 서피스 위에 라이데라 하다 보니까 같이 라인 하나 긋고 프로젝트 시킨 것 같죠.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거 차이를 보십시오. 두 번째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디렉션. 난 시작 포인트를 아는데 끝 포인트를 몰라요. 대신 어느 방향인 줄 알거든요. 방향과 거리값은 알아요. 그래서 시작 포인트 얘 주겠습니다. 얘 주고 방향성은 이거죠. 포인트 디렉션. 이 방향으로 가죠. 난 엔드 시작 포인트 0 놓겠습니다. 0 놓고 여기 시작 포인트 되죠. 일로 가는 거죠. 방향은 확실하죠. 근데 끝 포인트도 방향만 알지 정확한 값을 모르는데 그 방향에서 100 부분이 끝 포인트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시작 포인트를 찾기가 시작과 끝 포인트 찾기 하는 방법론이 됐죠. 그리고 미러 익스텐드 시키면 옆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쉬워요. 앵글 노멀 투 커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커브의 앵글, 어떠한 라인의 앵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캔슬 잠깐 시키고요. 얘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앵글 노멀 투 커브. 나는 이 커브에 대해서 앵글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기준면이 어디냐? 기준면은 뭔데? 이 포인트는 확실해요. 이 포인트 앵글은 수두룩하죠? 맞습니까? 기준면을 나는 고민하던 차에 얘를 기준을 줄래. 딱 주고 앵글을 0도로 줘보겠습니다. 됐죠? 0도의 기본 방향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0도, 그죠? 그리고 얼마씩 가죠? 도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80도다. 됐죠? 그리고 시작 포인트는 0도로 두겠습니다. 네. 시작 포인트는 0도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을 한번 서피스로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피스. 그리고 9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서피스의 안착도 돌죠. 그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서피스에 대해서 커브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착된 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커브를 해보면은 기준면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앵글 각도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준면을 요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0도를 먼저 넣어볼게요. 이렇게 0도 이렇게 하죠. 항상 얘부터 0도로 가는데 기준은 여기서 90도 이렇게 가죠. 노멀 투 커브 해볼까요? 이게 노멀 투 커브구나. 바로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라인에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 커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 노멀 투 커브 디렉션 반대로. 그러면은 서포트는 이 서피스를 이 면을 하겠다는 확실한 형상이 나오겠죠. 노멀 투 커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요 포인트를 결정하면은 이제 진짜 노멀 투 커브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랜이 바로 이 플랜에 안착이 되고요. 얘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멀하면 90도로 했죠? 120도라 했을 경우 이 플랜에 안착돼서 이렇게 돌죠. 그리고 이 순간 여기 각도가 120도라는 거죠. 미러 익스텐드 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째 앵글 노멀 투에서 그러면은 이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안착을 얘한테 주고요. 그리고 기준 포인트를 얘를 쓰겠고 얘는 무조건 서프트에 라이데라 누워라. 오케이 눌러보면은 마지막 생긴 라인이 바로 이거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엔드 포인트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100 150 휘는 거 보시죠? 또 휘네. 라인이라면서 왜 자꾸 휘죠? 그 변수는 바로 이 서피스에 서포트를 둔 거죠. 바로 뭡니까?
지오메트리 온 서포트. 바로 이 서피스 1에 지오메트리가 생성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커브네.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은 무엇을 보냐면은, 탄젠트 커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커브라면 우리가, 탄젠트 한 걸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모노 탄젠트와 멀티 탄젠트가, 바이 탄젠트가 있어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요 커브에 탄젠트한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모노로 시작하는 요 포인트. 모노라는 것은 바로 요 엘리먼트의 그, 포인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우스 한 번을 누르면 라인을 통해서 끝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 포인트를 나는 요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죠. 이 라인의 끝 포인트. 그죠? 이렇게 해놓고 서포트는 이 커브는 바로 요 면에 장착된 거죠. 이 면 안에서 이 커브가 생성되는 거죠. 서포트 아까처럼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거기 가서 이 커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이동해 갔을 때 그 탄젠트한 위치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서포트를 여기다 찾고 이번에는 엘리먼트 포인트 위치를 여기를 잡아보면은 이제 확실하죠. 탄젠트하게 지금 접해 있죠. 요 커브하고 요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모노 탄젠트를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넣음으로써 라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라인에서 탄젠트에서 바이 탄젠트 두 개의 어떤 엘리먼트 상에서의 탄젠트 라인을 긋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찍으면 모노 탄젠트가 되죠. 하지만 또 하나의 커브나 라인을 찍으면은 뭐가 됩니까? 바이 탄젠트가 되고요. 이것은 이 면에서 그리는 게 좋겠다. 서포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수를 보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이고 첫 번째 1번, 첫 번째 경우의 수가 하이라이트 됐죠. 넥스트 솔루션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경우의 수죠. 세 번째 경우의 수,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완전히 그 세 가지의 해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3D상에서의 어떠한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고요. 네, 이번에는 라인을 긋는데 또 무슨 방법론이 있냐면은 노멀 투 서피스, 서피스의 노멀. 이 곡선이 노멀인 게 어딨어? 그래서 이 서피스부터 찍고 보겠습니다. 곡선도 요 순간 요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노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 위치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바이섹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섹팅.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이죠. 안 되네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이섹팅. 나눈다는 뜻이죠. 뭘 나누겠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선 이런 제가 지금까지 그려온 라인들을 우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면에다가 하나의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겠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똑같은 면에다가 또 하나의 스케치로 라인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라인을 그려도 이거는요 스케치 엘리먼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3D 엘리먼트가 아니에요. 일단 면상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스케치 엘리먼트죠. 이렇게 해놓고 라인을 그때 바이섹트를 이용해서 먹습니다.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됐죠? 그리고 나서 서포트가 이 면에서 그렸다 보니까 그것을 바이섹트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포인트, 요 중간에 포인트 자동 생성되죠? 요 포인트를 찍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두 개의 바이섹트, 넥스트 솔루션 누르면은 바로 이것이 만나는 중간에 바이섹트 된 라인이 되는 거죠. 이건 3D 엘리먼트예요. 같은 스케치 보십시오. 라인이나 매기는 것은 3D 라인이고 이건 스케치 엘리먼트죠. 그 경우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이섹트
그럼 이것도 대개하는 방법이 없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섹트 이 라인과 이 라인, 여기서 에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 인터섹션 해서 보니까 두 개가 만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다른 데서 왔어도 이게 두 개 연장시켰을 때 만난다면은 바이섹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리 떨어져도 연장시키면 만나죠. 바이섹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섹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섹트 라인은 반드시 연장했을 경우 만나는 인터섹트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시작 포인트가 결정되고요. 인터섹트 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정중앙, 이 라인을 연관시키고 이 라인을 연결시킨다면은 1구와 이곳에 대한 요 1번도 생성될 수 있죠. 이쪽으로 못 가냐? 여기에 스타트에 150 주시고 이쪽에 0 주시면은 150, 마이너스 150에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50 주시고요. 이쪽에 0 주시면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미러 익스텐드 시키면은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러 값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에러가 나죠. 여러분들 한번 베스트 해보시죠. 바이섹트 이론 그 기본 원리만 아시면요, 제가 자꾸 에러가 나는지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라인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